네, 안녕하세요. TBS 특별기획 10시간 연속 생방송 2016 정시합격 대예측 일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TBS TV는 대입 정보 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지난 2011년부터 무료 1:1 대입 상담 프로그램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입시 정보 설명회와 찾아가는 진학 설명회를 통해서 소외계층 없이 많은 분들에게 진학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음 주로 임박한 정시 접수를 앞두고 TBS가 특별기획으로 2016 정시합격 대예측을 준비했습니다. 사전에 접수받은 20명을 집중 상담해드리고요. 보다 많은 분들과 고민을 함께하고자 10시간 동안 정시 전략과 진학사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합격 진단 서비스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각 오후 12시 57분 지나고 있는데요. 밤 11시까지 약 10시간 동안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실시간 접수 상황실입니다. 실시간으로 정시합격 예측 서비스를 받고 싶은 분들은 수능 성적과 내신 점수를 준비해서 02-311-5050으로 전화 주시면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상담에 앞서 여러분께 이제 참고하셔야 될 사항을 좀 안내해 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2016 정시합격 대예측은 말 그대로 예측입니다. 합격과 불합격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되고요. 정시 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 함께해 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기 전에 저희가 현장 상황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 바로 TBS 방송국인데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TBS 특별기획 10시간 연속 생방송 2016 정시합격 대예측이 이곳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10시간 연속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 양옆으로 여러분들의 정시합격 예측을 돕는 방송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죠. 자, 이곳은 바로 방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스튜디오입니다. 지금 스태프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방송 장비들과 함께 지금 이제 스튜디오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바로 방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역대 MC들이 10시간 연속 총출동합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의 누나, 수험생들의 언니 김혜지 아나운서의 모습도 보입니다. 여기서 입시 전문가들이 정시 지원자들의 1:1 집중 상담까지 하는 스튜디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릴 곳은 TBS 방송국 내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바로 실시간 접수 상황실입니다. 자, 이곳 스튜디오 안에 특별히 마련한 이 접수 상황실을 같이 함께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2016 정시합격 대예측의 기획을 맡으신 TBS 제작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간 연속 생방송이 TBS 창사 이래 최초라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10시간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 물론 그 개국 이래 최초고요. 예. 입시 전문 프로그램을 10시간 동안 생방송하는 거는 국내에서도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당초에는 한 2시간 정도 특별 방송을 생각을 했었는데 네. 2시간 정도면은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10시간 동안에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네. 지금 수험생들의 집중이 이곳 TBS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2016 정시합격 대예측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의도가 궁금합니다.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아시다시피 입시, 대한민국에서 이제 대학 입시에 소요되는 사교육비가 엄청납니다. 예. 학원을 다닌다든지 교육비에 지출하는 비용들도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최근에는 본인의 점수로 합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입시 전문회사인 진학사와 이번에 손을 잡고 유료인 합격 예측 프로그램을 방송 중에 한해서 무료로 제공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예. 저희가 수년 전부터 입시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매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불어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저희가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TBS 제작 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접수 상황식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시작 1시간 전인 12시부터 이곳에서 전화가 불이 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TBS 전화 상담원과 뒤에 있는 입력 요원들이 정시 지원자들의 전화를 받고 지금 수능 점수와 내신 점수를 가지고서 정시 합격 예측을 돕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지원자들은 정시 합격에 조금 더 한 발 더 다가가고 싶으시면요. 수능 점수와 내신 점수를 가지고 TBS로 전화를 주십시오. 02-311-5050, 311-505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 TBS가 정시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정시 합격 저희가 TBS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지금까지 TBS 접수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철민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보신 것처럼 한파 속에 TBS는 그 어느 곳보다 뜨겁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언니, 누나의 마음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 스태프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시간 함께해 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조훈 우연철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연철 선생님, 네. 이제 정시 원서 접수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24일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그 원서 접수 전에 우리 학생들이 체크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날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24일부터 아마 30일까지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는데요. 빠른 대학은 24일부터 28일까지 마감을 하고요. 네. 많은 대학들이 아마 28일부터 30일까지 원서 접수를 마감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원서 접수 날짜를 놓치지 않는 게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는 그렇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꼭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조훈 선생님, 네. 올해 수능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아마 이제 올해 그 정시 지원에서 아마 큰 변화라고 하는 게 작년에 사실 12월 19일부터 24일까지 지원해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지원이 끝났거든요. 네. 올해 이제 2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30일 아까 우리 우연채 선생님께 말씀하셨지만 30일 이제 끝내는데 시간이 어찌 보면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수험생의 심정,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재학생도 있고 또 졸업생도 있는데 역시 마음이 급한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본인의 어떤 성적에 대한 냉철한 분석.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정시 지원의 특징상 학교별로 여러 가지 어떤 지원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학교에 대한 분석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고 궁극적으로 보면 자신의 성적과 학교에서 지금 반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반영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본인과 이렇게 매칭하는 것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집중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접수를 받고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집중 상담자는 방송기자, 정치인을 희망하는 졸업생인데요. 내신 평균 5.17등급, 수능 평균 2.125등급이고요. 희망대학 보겠습니다. 가구는 서울시립대 영어영문학과, 나구는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다구는 건국대 영어영문학과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수능 끝나고 쉬고 있는 재수생이에요. 네, 졸업생이 전화를 주셨는데요. 졸업생이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게 가나 다군 어떤 걸 위주로 정시 전략을 짜셨나요? 제가 성적이 나군이 좀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해서 나군에 네. 좀 안정적인 학교를 쓰고 가군에 좀 상향을 했어요. 제 성적보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학생이 지원 전략을 잘 짰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담과 분석은 우연철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네. 선생님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 점수 그리고 수능 점수부터 살펴볼까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내신 평균을 살펴보면 5.17등급이고요. 수능은 국어 B형이 128점 표준 점수로요. 그다음에 수학 A는 133점, 영어는 127점이고요. 탐구 영역에서 사회 탐구가 생활과 윤리 과목이 조금 낮은 편으로 분석이 네. 되고요. 그래서 표준 점수 합은 511점입니다. 네. 우리 학생 대체로 수능을 잘 봤는데 생활과 윤리에서 조금 저조한 성적을 나타내고 네네네. 있습니다. 좀 아쉬운데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 총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생 사탐 한 과목인 그 생활과 윤리 성적이 조금 낮지만 전반적으로 고른 성적을 보이는 걸로 보입니다. 탐구보다 국수형 성적이 좋고 반영 비율이 좀 높은 대학에 그런 대학에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학생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분위 평균은 91.4점 정도로 아마 상위 15개 대학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학생의 점수를 바탕으로 2016 정시합격 대예측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2016 정시합격 대예측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군 서울시립대 영어영문학과 불합격으로 예측이 되고요.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나군입니다. 최초 합격 예측됩니다. 다군은 건국대 영어영문학과인데요. 네, 아쉽게도 불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예측 결과 살펴봤는데요. 선생님, 이 결과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 희망하는 대학의 정시 예측 결과를 한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립대 영어 영문학과의 경우는 올해 28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대략 정원의 약 50% 정도 추가 합격이 이루어집니다. 학생에게 조금 유리한 점은 네. 서울시립대 수능 반영 방법이 국어, 수학, 영어가 모두 28.6% 반영되고요. 네. 탐구 반영 비율이 14.2% 반영돼서 탐구 한 과목이 좋지 않은 우리 학생에게는 가장 좋은 반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 지원 가능점이 지금 아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949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합격이 다 돌아도 아마 944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학생 성적은 아마 943.25점이 계산이 돼서요. 아마 저희가 아까 불합격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불합격 또는 추가 합격 제일 끝에 거기서 아마 합격할 것으로 예측이 약간 됩니다. 소신 지원이 되겠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나군에 있는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같은 경우는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탐구 20%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100분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대략 저희가 최초 합격으로 잡고 있는 점수는 대략적으로 980점대 후반 정도인데요. 학생 성적이 아마 지금 919점으로 계산되어 있어서요. 아마 안정 지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다군 살펴볼까요? 네, 다음으로 건국대 영어영문학과 같은 경우는 다군이라는 특수성으로 최초 합격을 잡기보다는 아마 추가 합격을 좀 마찬가지로 추가 합격 끝을 노리고 좀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환산 점수로 아마 682점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 점수 같은 경우는 676.87점이 돼서 아마 마찬가지로 추가 합격 제일 끝을 노리고 지원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학생이 지금 정시 전략을 잘 짠 것 같아요. 나군을 네, 조금 맞습니다. 안정권으로 하고 가다군을 이제 안배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네네. 잘 맞아떨어진 것 같고요. 네네. 우리 학생이 지금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건국대 세 군데를 희망을 하고 있지만 이 중에 서울시립대를 가장 원한다는 사전에 이제 인터뷰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네. 선생님께서 서울시립대의 특징을 살펴주시면 우리 학생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추가 합격 끝이 나고 불합격이 조금 예상되는 서울시립대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서울시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같은 경우는 올해 28명을 모집합니다. 전년도에는 30명을 모집했고요. 전형 요소는 수능 100%로 학생부는 반영하지 않고 수능으로만 반영하게 되고요. 많은 대학들이 하는 것처럼 국어, 수학, 영어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탐구 영역은 100분위 자체 변환 점수를 활용합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 수학, 영어가 28.6% 들어가고요. 탐구는 14.2% 반영이 됩니다. 경쟁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3대1 중반 정도,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3.67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러프하게 좀 성적을 잡자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100분위 평균점으로 한 93.7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수형 비율이 동일하고 탐구가 적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학생에게는 아마 최적화된 대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매년 추합이 한 50% 정도 나오니까 올해 같은 경우 28명을 모집하기 때문에 한 14명 정도가 아마 추가 합격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합격이라고 예측은 했지만 아마 추가 합격 지역 끝에 거기를 아마 노리고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방금 전에도 말을 했지만 정시 전략을 잘 세웠습니다. 네네. 하지만 선생님께서 네. 조금 더 좋은 추천 대학을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저 정시 추천 대학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가구는요. 네. 가구는 경희대학교 영어학부 상향 지원을 좀 하는 거죠. 우리 학생 좀 전에 이제 가군에서 서울시립대 영문학과 상향 지원한 것처럼요. 네. 가군에서는 경희대 영어학부를 좀 상향 지원을 하고요. 동일하게 나군에서는 숙대 쓴 것처럼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적정하게 쓰고요. 그다음에 다군에서는 약간 상향 지원으로 마찬가지로 추가 합격 끝을 노리고 홍익대학교 영어 영문학과를 지원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천 대학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네, 지금 잘 들은 것 같아요. 예, 도움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은 선생님, 네. 우리 학생 정시 상담 함께 지켜보셨는데요.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네, 1년을 더해서 그런지 상당히 그 분석을 많이 해 주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우리 학생의 지금 특성상 졸업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안정적인 지원을 확실하게 나군에서 잡고 그리고 이제 가군과 다군의 전략을 가져오고 우리 우현철 선생님 추천하신 것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제 내신보다는 수능 점수가 좋기 때문에 그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한 부분은 그 수능을 100% 반영하는 학교 위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지금 졸업생이잖아요, 네, 그렇죠. 선생님. 이 졸업생들이 이제 정시 지원 전략 짜는데 큰 고민들이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그 학생들을 위해서 또 조언해 주시죠. 네. 이 졸업생들의 좀 추이를 보면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졸업생들의 숫자가 좀 지원 숫자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작년 같은 경우가 3,905명 정도가 늘었고 또 올해 그 졸업생들의 숫자가 4,551명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1.1%의 숫자가 지금 늘었습니다. 이렇게 졸업생 숫자가 이렇게 늘은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쉬운 수능 때문에 전년도에 실패를 했는데 이것을 한번 만회해 보겠다. 네. 이런 것도 있고 사실 또 자연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의대 계열의 이제 진학자 수가 의대 그 지원의 숫자에서 이제 충원하는 사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재수를 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졸업생 수가 계속 늘어나는 반면에 그렇다고 정시의 또 인원은 또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지원 전략 하에서 소신 지원과 그리고 적정 지원을 전략을 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번에 이제 예상치 못한 수능 때문에 졸업생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좀 고민들 타파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올해는 수능이 변별력이 있어서 작년과는 다른 지원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수능 2등급대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선생님? 실제로 이제 수능이 2등급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2등급이라는 게 100분위로 보자면 96부터 89까지거든요. 네. 그럼 좀 범위가 넓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두 그룹으로 나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96쪽에 가까운 소위 얘기해서 중앙대, 경희대 이 정도를 쓸 수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거보다 조금 높은 대학에서 하향 지원 추세를 안정 지원 추세를 좀 보일 거기 때문에 네.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고요. 네, 또 네. 마찬가지로 또 하위권에 있는 한 89 정도 되는 그 친구들이 또 상향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샌드위치 효과 때문에 아마 그 정도에 있는 학생들, 96에 가까운 2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안정 지원을 좀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대신에 89쪽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마 조금 소신 지원을 해도 네. 충분히 합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아봤는데요. 정시 지원 전략이 그려지시나요? 네,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자, 오늘 상담은 근데 어디까지나 예측이니까요. 끝까지 변할 수 있는 변수들은 직접 확인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상담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집중 상담 마쳤는데요. 지금 이제 집중 상담 하는 걸 보시고 실시간으로 접수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실시간 접수 상황실 지금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많이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리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 접수 상황실 연결해서 그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능 성적과 내신 점수를 준비하셔서 02-311-5050으로 전화 주시면 선착순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금 전화가 폭주하고 있는데요. 전화 연결 어려우신 분들 많으시다고 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생각보다 일찍 접수가 마감될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기다리시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시간 합격센터, 실시간 접수센터 저희가 연결을 해봤고요. 현장 분위기 잘 봤습니다. 자, 지금 시각 1시 17분 지나고 있는데요. 네, 선생님들께 질문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서 접수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래도 정시 가나다군 모집에서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조은 선생님. 작년과 달라진 가나다군의 그 모습 좀 짚어주실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정시 인원이 뽑는 인원이 이제 좀 줄어들었고요. 이제 네. 그 가군 각 군별로 이제 보면 가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7,100명 정도가 감소하고, 그리고 이제 나군 같은 경우는 3,600명, 그리고 다군은 632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별 전체적으로 인원이 감소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다군 같은 경우는 상대치에서 보면 1.6% 증가를 했고요. 네. 특히 이번에 이제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보면 가나다군에서 통상적으로 가군이 숫자가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나군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지원 전략을 좀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 지원할 때 모집 인원을 잘 체크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체크사항이 될 텐데요. 그 보면 수시에서 이제 못 뽑은 학생들이 2월이 되잖아요. 근데 2월 된 그 학생들의 수를 언제쯤 알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수시에서 합격자들이 모두 등록을 하고 그 등록 기간에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때 이제 2월을 시키게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은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네. 실제로 나중에 학생들 그 수시 등록 기간, 미등록 충원 기간이 끝난 후에 그때 아마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시 지원하기 전에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선생님. 네, 끝까지 모집 인원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실시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문의가 있었는데요. 정시 접수를 앞두고 그 실시간 합격 예측 결과 집계가 됐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예측센터로 가보겠습니다. 네, 합격 예측센터입니다. 서울전화 02-311-5050번으로 실시간으로 접수받고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실시간으로 접수된 정시 합격 예측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접수해준 6750번님 자연계고요. 수능 등급 평균은 3.2등급입니다. 희망 대학 살펴볼까요? 네, 가구는 한양대 응용물리학과, 그리고 나구는 단국대 죽전캠퍼스의 전자전기공학부, 그리고 다구는 숭실대의 물리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정시 합격 예측 결과 살펴보도록 하죠. 가구는 합격이고요. 나구는 추가 합격입니다. 그리고 다구는 추가 합격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예측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네, 3266번님입니다. 자연계고요. 수능 등급의 평균은 3.8등급입니다. 희망 대학 살펴보겠습니다. 가구는 경기대 수원 캠퍼스의 컴퓨터 과학과, 그리고 나구는 한국교통대의 컴퓨터 정보공학과, 다구는 홍익대 세종 캠퍼스의 게임 소프트웨어과를 지금 희망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측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가구는 아쉽게도 불합격으로 예측이 되고요. 나구는 불합격, 그리고 다구는 합격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예측 결과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9052번님입니다. 인문계고요. 수능 등급 평균은 3.4등급입니다. 희망 대학 살펴보겠습니다. 가구는 가톨릭대 특수교육과, 그리고 나구는 덕성여대 수학과, 다구는 서울여대 수학과를 희망하고 계시는데요. 희망 예측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가구는 불합격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구는 합격, 다구는 추가 합격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예측 결과 또 살펴보겠습니다. 6167번님은 인문계 수능 등급 평균은 3.4등급입니다. 희망 대학 살펴볼까요? 네, 가구는 명지대 용인 캠퍼스, 전공 자유학부, 그리고 나구는 수원대 건축학부, 그리고 다구는 서경대의 금융정보공학과를 지금 희망을 하고 계시는데요. 합격 예측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가구는 아쉽게도 불합격 예측이 되고 있고요. 나구는 합격 예측, 그리고 다구는 추가 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예측 결과 바로 만나봅니다. 8447번님은 인문계고요. 수능 등급의 평균은 1.6등급입니다. 희망 대학 살펴볼까요? 네, 가구는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나구는 한국외대의 중국외교통상학부, 그리고 다구는 홍익대의 경제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시 합격 예측 결과 살펴보도록 하죠. 가구는 불합격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나구는 불합격, 다구는 합격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예측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지막 예측 결과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시 합격 예측 결과 살펴봤는데요. 실시간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는 입시 전문 기업인 진학사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 학교 그리고 학과의 정시 합격 예측 가능성 여부를 실시간으로 예측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인 만큼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를 안내해드리겠고요.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능 점수 그리고 내신 점수를 가지고 서울전화 02311-5050번으로 계속해서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빠른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 예측센터였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시 전형 정보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정시 합격 레이더 시간입니다. 2016학년도 올해 정시 동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 네. 먼저 올해 그 정시 모집 일정부터 좀 살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일 날 이제 수시 합격자 발표가 끝나고 지금 이제 미등록 충원하고 이제 한참 진행 중인데 올해는 이제 작년과 달리 조금 늦게 24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2016학년도의 정시 일정에 대한 부분을 잠깐 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시 정시 일정에 대한 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는 이제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합격자 등록을 하고 있고 미등록 충원 등록 기간이 이제 12월 22일까지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시 일정에서 원서 접수 기간이 12월 24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이때 유의할 부분은 학교별로 원서 마감일이 다르다는 거고요. 원서 마감일도 다르지만 원서 마감 시간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이 어떤 학교는 5시에 마감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6시에 마감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감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유의해서 챙기시길 바라고요. 네. 최초 합격자 발표 최종일이 이제 1월 28일 날 발표를 하고 합격자 등록 기간이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미등록 충원 기간이 2월 16일까지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등록 마감일이 2월 17일 날 완료가 되는 일정입니다. 네. 자, 이제 대입의 마지막 관문만 남았다라고 말을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올해 정시 지원에 이제 인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정시 인원의 감소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학 입학 정원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 입시에서 수시와 정시 비율에서 이제 수시가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정시 인원이 이제 계속 그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잠깐 그 표를 보면서 학년도별로 정시 인원의 모집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수시 정시 대비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2016학년도인데요. 2016학년도의 정시 모집 인원 이것은 이제 수시 2월에 대한 인원이 이제 미포함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12만 1,561명이고 이것은 이제 정시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33.3% 비율이고 작년 대비해서 2.5% 포인트 감소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015학년도, 14학년도, 13학년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정시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려드리고요. 이 모집 감소에 대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시 대학의 전형 자체가 수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정시가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이게 사실 그 감소한다는 게 우리 학생들한테는 이제 수시가 늘어나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심리적으로 이게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정시 모집 인원 감소에 대해서 네네. 우리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군별 그 인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반영하는 비율에 대한 각 개별 대학이 이제 있지만, 사실은 이제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정시 선발 인원에 대한 감소입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재수생 숫자가 지금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단 늘어난 추세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정시가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와 공급이 이제 불일치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이제 정시 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작년에 대한 부분을 참고를 해서 이제 올해 지원 전략을 짤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다.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의하시고, 너무 이렇게 작년에 대한 부분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올해 지원한다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정시에서 뽑는 선발 인원이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불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합격한 친구들의 점수도 맹신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올해 네. 이제 변수들이 있을 거니까요. 자, 지금까지 정시 합격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집중 상담이 이어집니다. 자, 두 번째 정시 집중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2016 정시 합격 대예측은 말 그대로 예측입니다. 합격, 불합격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셔서는 안 되고요. 정시 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집중 상담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집중 상담자는 건축, 디자인 종사자를 희망하는 졸업생인데요. 내신 평균 4.45등급, 수능 평균 4.625등급이고요. 희망대학 살펴보겠습니다. 가군 단국대 죽전 건축학과, 나군 한남대 건축학과, 다군 가천대 건축학과입니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2016학년도 대입 수능을 본 재수생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네, 예, 재수생이라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우리 아드님께서 작년보다 어떻게 시험 잘 치르셨나요? 작년보다 다른 과목은 조금 성적이 괜찮았는데요. 네네. 예, 과탐하고 수학을 좀 많이 못 봤네요. 아, 그렇군요. 네, 예. 네, 저희 상담 통해서 도움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 정시 지원하실 때 어떤 점을 위주로 전략을 짜셨나요? 아이가 그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고 싶어 했는데요. 네네. 디자인을 하려면 이제 그 미술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아이가 이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건축과 계열로 아이가 그 전략을 이렇게 짜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서 선생님, 네. 우리 학생의 내신 점수, 수능 점수부터 알아볼까요? 학생의 내신 성적은 평균 4.45등급이고요. 네. 수능 성적은 국어의 118점, 표준 점수로요. 수학 B는 85점, 영어는 111점이에요. 아까 어머님이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지금 수학하고 과탐 성적이 좀 좋지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 총평을 좀 해주실까요? 예. 건축학과를 희망하는 자연계 학생인데요. 아까 드린 것처럼 표준 점수로 단순 합산 점수로는 403점이고요. 백분위는 204.5점입니다. 대략적인 백분위 평균은 대략 51점 정도가 돼요. 근데 문제는 자연계 학생임에도 수학과 과탐 성적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또는 국어 성적도 사실은 3등급이긴 하지만 4등급에 가까운 3등급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성적이 좋지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의 점수를 바탕으로 2016 정시 합격 대예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2016 정시 합격 대예측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가구는 단국대 죽전 건축학과인데요. 예측 결과는 불합격입니다. 한남대 건축학과 나군입니다. 불합격으로 예측이 되고요. 다군 가천대 건축학과인데요. 네, 이 또한 불합격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머니 저희가 예측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세 군데 다 불합격이 나와서 약간 속상하시죠? 네. 예상했던 결과이긴 한데, 예. 네, 그래도 지금부터 상담 잘 받으시고 저희가 다시 지원 전략을 짜면 아마 지원하실 때 한결 수월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선생님, 우리 학생의 정시 예측 결과 다시 한번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전반적으로 보면 한번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단국대 죽전 캠퍼스 같은 경우 대략 100분위가 한 80 정도 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환산 점수로도 아까 51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00분이. 그다음에 환산 점수로 봐도 850점대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인데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539점으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갭이 좀 큰 편이고요. 네. 한남대의 경우에도 국수영탐 중 택 3으로 한 개 영역을 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수학학이나 과탐 성적이 좋지 않아서 지원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좀 보이긴 하고요. 점수도 좀 낮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가천대의 경우도 실제로 100분이 한 70에서 80대 정도 학생들이 지원하는데 네. 51이기 때문에 좀 어렵겠죠. 네. 그리고 환산 점수도 800점 정도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생은 582.51로 환산되기 때문에 지원하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지원까지는 일주일이 남아있으니까요. 우리 학생 이제 바탕부터 다시 한번 공사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영역별 조합을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학생에게 유리한 영역별 조합 한번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과 과탐 성적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요. 네. 국어 A, 수학, 과탐 한 과목을 반영하고 반영 비율은 40, 40, 20%를 그렇게 반영하는 대학이 아마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 친구 표준 점수가 328.8이 계산이 되고요. 네. 100분위는 194.4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영역보다 조금 유리하게 적용이 되고요. 그 대신에 국어, 수학, 영어, 과탐 모두 반영을 하게 되면은 414점, 표준 점수는 414점, 100분위는 220.8점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냥 지금 숫자로만 보시면 안 되고 영역별 이제 그 영역이 3개이고 이쪽에는 뭐 5개이고 이렇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나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들이 모두 불합격으로 예측이 되다 보니까 정시 지원 대학을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께서 추천 대학 짚어주셨죠? 예.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군에는 최초 합격 또는 조금 최초 합격이 안 되더라도 추가 합격 초반이 예측되는 대학은 협성대 건축공학과. 예측이 되고요. 네. 적정하게 쓸 수 있는 대학은 아마 호서대 건축학 전공을 적정하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군 같은 경우는 좀 상향에서는 한남대 건축학과 아까 뭐 불합격으로 예측은 되긴 했지만 좀 상향한다면 한남대 건축학과를 쓸 수 있을 거고요. 네.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면 배재대 건축학부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군에는 상향한다고 한다면 순천향대 건축학과를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적정하게 쓴다라고 한다면 한서대 건축학과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대학이 지금 가나다군 2군데씩 6군데가 됩니다. 선생님, 이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요? 아마도 학생이 좀 좋아하고 그나마 좀 인지도가 있는 대학 중 하나가 아마 다군에 있는 조금 상향해야 되겠지만 순천향대 건축학과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좀 자세히 살펴주실까요? 네,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군에 있는 순천향대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요, 일괄 합산으로 수능 100이 반영되고요, 100분위를 반영되고 있습니다. 수능 반영은 탐구 영역을 먼저 반영을 하고요. 국어, 수학, 영어 중 2개 영역을 반영합니다. 소위 이제 탐 플러스 국수형 택 2라고 부르죠.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고 가산점이 있습니다. 수학 B형을 본 경우에는 취득 점수의 10%를 가산하고 있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 3개년간 경쟁률을 보면은 지금 4대1 정도가 나왔는데 작년에 갑자기 좀 폭발을 해서 10대1까지 좀 올라가서 조금 무리가 있을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전년도 100분위 성적을 발표한 걸로 보면은 평균 100분위는 대략 74.2 정도가 되고요. 상위 75%의 성적은 70.6% 정도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지원 가능한데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원 가능 성적 100부위는 대략 저희가 69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51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국영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여기도 같은 경우도 추합 제일 끝을 노리고 아마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은 상향이지만 다군의 순천향대 건축학과를 쓰실 것을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셨고요.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사실 지금 재학생이거든요. 네. 재수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안정을 꼽아주신 데가 나군의 배제대 건축학부 있는데요. 네. 이걸 안정으로 딱 심어놓고 다른 곳에 이제 안배하면 좋을까요? 예, 나군, 가군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호서대 건축학 전공 같은 경우도 네.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만약에 이 친구가 우리 학생 같은 경우 한 번 더 안 할 생각이라고 한다면 가군과 나군을 적정하게 안정이나 적정하게 좀 쓰시고요. 네. 가군을 조금 상향하는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머니 잘 듣고 계시죠? 예.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이거는 이제 상담하고는 좀 가외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네. 전문대를 지원하려면 서울 예전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쪽 상담도 지금 가능한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선생님,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전문대학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서울 예전에 대한 상담이 지금 바로 가능할까요? 아니면은. 지금은 아마 지금 저희가 네. 4년제 정시 상담을 좀 위주로 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아마 추후에 정확히 알아보고 제가 이메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시 전략이 조금 그려지시나요? 예. 사실 순천향대도 굉장히 괜찮은 학교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가 취업하는 학생들이가 보통 한 몇 % 정도 아이들이 추가 합격까지 가능한 건지. 다군 같은 경우는 순천향대가 사실은 다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돌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정원의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네. 올해 같은 경우 한 8명 뽑는다라고 한다면은 16명 정도, 2배 정도 아마 추가 합격이 예상이 됩니다. 네, 어머니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순천향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합격 끄트머리에서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셨고요. 그렇게 되면 가나군에서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으니까요. 그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주시고요. 선생님, 우리 학생 상담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네네네.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대치에 비해서 점수가 좀 덜 나왔기 때문에 네. 원하는 건축학부를 지원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네네. 이과생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정시 상담을 할 때 너무 점수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네. 그러니까 건축학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점수에 우리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이 점수에 맞춰서 학교를 가더라도 충분히 본인이 건축사로서 앞으로 미래 진로를 하는 데서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아까 이제 서울예대처럼 이제 전문대학까지 생각할 정도면 사실은 점수 1, 2점에 이렇게 1위 1비 하는 것보다는 정시지만 그래도 진로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건축학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관심, 그리고 거기에 한 과에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대학 생활이라는 게 사실 다시 한 번의 또 다른 시작이니까 어머니께서 옆에서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아까 어머니께서 이제 전문대학까지 생각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4년제 만약에 대학에서 합격을 할 경우에 전문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지도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4년제 대학에 합격했을 경우에도 전문대학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전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둘 다 합격을 해서 그 중에서 택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오늘 수능 점수로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기는 했는데요. 끝까지 변수들이 생기거든요. 그 점을 꼭 확인을 직접 해주셔야 되고요. 오늘 상담한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아드님과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집중 상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정시 합격 예측이 궁금하신 분들, 신청하신 분들 참 많을 텐데요. 지금 예측 결과가 나왔는지도 궁금해집니다. 합격 예측 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격 예측센터입니다. 지금까지 실시간으로 접수해주고 계시는 정시 합격 예측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네, 8948번님 자연계고요. 수능 등급 평균은 4.4등급입니다. 희망 대학 살펴볼까요? 네, 가구는 대전대 임산병리학과, 나구는 단국대 천안의 생명과학과, 다구는 한서대 물리치료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합격 예측 결과 살펴보시죠. 가구는 불합격으로 예측이 되고요. 나구는 역시 불합격 예측, 다구는 추가 합격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예측 결과 만나보겠습니다. 네, 1997번님 인문계고요. 수능 등급 평균은 3.4등급입니다. 희망 대학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구는 한성대의 영어 영문학부, 나구는 덕성여대의 영어 영문학부, 다구는 가천대 글로벌 건축공학부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합격 예측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가구는 불합격으로 예측이 됐고요. 나군 역시 불합격 예측, 그리고 다군 역시 불합격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예측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네, 2218번님입니다. 인문계고요. 수능 등급 평균은 2.2등급이네요. 희망 대학 살펴보겠습니다. 가구는 경희대 주거환경학과, 그리고 나구는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다구는 건국대 영어 영문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합격 예측 결과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가구는 불합격 예측이 되고요. 나구는 합격이 예측됩니다. 그리고 다구는 불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예측 결과 만나보겠습니다. 3220번님 인문계고요. 수능 등급 평균 3.2등급입니다. 희망 대학 살펴보겠습니다. 가구는 명지대 토목교통공학부, 그리고 나구는 덕성여대 수학과, 그리고 다구는 가천대 글로벌 캠퍼스의 건축공학과를 지금 희망을 하고 계시고 있는 상황인데요. 합격 예측 결과는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가구는 불합격 예측, 나군 역시 불합격 예측이고요. 다군도 불합격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예측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6828번님 인문계고요. 수능 등급 평균은 3.8등급입니다. 희망 대학 살펴보겠습니다. 가구는 을지대 성남 캠퍼스 간호학과, 나구는 을지대 대전 캠퍼스 간호학과, 다구는 건국대 간호학과를 지금 희망을 하고 계시는데요. 희망 대학 합격 여부 예측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구는 아쉽게도 불합격 예측이 되고요. 나군 역시 불합격, 다구는 불합격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실시간으로 접수해주고 계시는 정시 합격 예측 결과 살펴봤는데요. 이 실시간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는 입시 전문 기업인 진학사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의 희망 학과 합격 예측을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02-311-5050번으로 접수받고 있는데요. 많은 전화가 몰리다 보니까 통화 중일 수 있겠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상담센터에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접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 예측 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의예과 1호학번에 재학 중인 작년도 수능 만점자 박준성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정시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표본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표본을 많이 찾아둬야지 이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더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곳을 한 군데만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시는 아무래도 기회가 3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만 안정적으로 지원하면은 이제 나머지 2군데는 소신 지원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정시생들이 확실히 수시생들보다는 많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 친구들, 수시로 붙은 친구들은 이제 웰컴 파티를 다니고 여행을 다니고 알바를 다니고 이제 자유롭게 하는 반면 저는 2개월 동안 되게 많이 불안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수시 모집 단위하고 정시 모집 단위는 별개니까 특별히 불안감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쟤네들은 나보다 좀 더 일찍 끝났구나 하는 부러움 정도가 있었어요.
네, 선배들의 길을 받아서 여러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TBS 특별기획 10시간 연속 생방송 2016 정시합격 대예측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정시 전형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정시합격 레이더 시간입니다. 선생님, 이번에도 2016학년도 정시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올해 정시 역시 그 수능 영향력이 높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정시 모집 인원이 이제 소폭 감소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시의 그 전형에 대한 그 전체적인 어떤 것은 가장 수능이 영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5학년도 비교해서 이제 어떻게 이 수능에 영향력이 있는지를 한번 표를 보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에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정시 모집은 수능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네네. 수능 100%를 이제 그 모집 활용하는 학교가 89개교에서 2016학년도에는 96개교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났고요. 80% 이상은 이제 60개 학교에서 이제 55개로 좀 줄었지만 결국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수능 100%로 이제 옮겨간 내용이고요. 60% 이상이 이제 28개교에서 26개교, 그리고 이제 40% 미만 같은 경우는 4개 학교로 올해 이제 3개 학교로 좀 한 학교가 좀 줄었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수능의 활용 비율이 이제 가장 계속 높아지고 있고, 또 일부 학생부 활용 비율을 이제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좀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내신 성적이 수능보다 좀 높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학생부 같은 경우에 이제 내신 성적 비율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좀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집군별로 그렇습니다. 그 전체 모집 인원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어요. 네네네. 좀 살펴주실까요? 네. 자, 모집군별로 이제 학년도별로 좀 살펴보면 가군, 나군, 다군에서 이제 잠깐 살펴드리겠습니다. 2016학년도에 가군에서 모집하는 대학 수는 138개교입니다. 그리고 모집 전체 인원이 43,188명으로 37.2%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군이 이제 140개 학교인데 작년 대비해서 4개가 늘었죠. 모집 인원은 줄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줄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는 나군이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다군 같은 경우는 2개 학교가 증가해서 122개, 27,523명, 전체 군별로 보면 23.7%를 차지하고 있고, 올해 이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드디어 이제 나군이 다군 모집 인원보다는 좀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올해 정시 모집 수능 영향력 그리고 모집 군별 전체 모집 인원 변화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 그 정시 지원 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모집 군별을 보면 가나 다군 딱 한 번씩의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패자부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군, 나군, 다군에서 이제 한 번씩의 기회인데 이 부분에서 사실 그 지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뭐 소신껏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상향 조절하면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내가 올해 입시를 어떻게 끝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이제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맛을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가군과 나군에서 이제 어찌됐든 끝낸다. 왜냐하면 다군 같은 경우는 이제 변수가 좀 많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다군보다는 가나군에서 안정이나 이렇게 적정 지원 쪽으로 가고, 또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소신 지원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또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본인의 어떤 생각을 정리하고 지원 전략을 짜는 게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정시 합격 레이더였고요. 자, 지금까지 집중 상담 2분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접수를 받아서 정시 합격 예측 결과를 또 안내해드렸습니다. TBS 특별기획 10시간 연속 생방송 2016 정시 합격 대예측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는 계속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02-311-5050으로 수능 성적과 그리고 내신 점수를 준비해서 전화 주시면 선착순으로 저희가 접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 2부에는요. 경기대 국어국문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 건국대 수의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정시 집중 상담이 마련되어 있고요. 실시간 접수를 통한 정시 합격 예측 계속됩니다. 잠시 후 2부에 뵙겠습니다.